굿모닝. 진짜 오랜만에 집에서 여러분들 뵙는 것 같아요. 한 9일 만에 집에 돌아온 것 같은데, 오늘 새벽에, 네, 그 자크 데리다의 시선의 권리라는 책을 잠깐 보게 됐어요. 그런데 이 자크 데리다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네요. 제가 몇 년 전 볼 때도 이 책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고 있다. 그들이 하는 일이란 오직 그것뿐이다. 자크 데리다가 이 시선의 권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고 있다. 그들이 하는 일이란 오직 그것뿐이다. 여기에서 갑자기 머리를 탁 치는 거죠. 어제 그 어느 분이 인스타그램을 보내오셨더라고요. 본인의 것이라고 그래서 그걸 쭉 보는데 나는 그를 바라보고 있죠. 그런데 그는 나를 바라보지 않죠. 그리고 또 그가 나를 바라볼 때도 저는 그를 바라보지 않죠. 이것은 단순하게 누군가를 대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모든 이런 사회의 관계 자체가 그렇게 되어진 거죠. 우리가 서로를 마주볼 기회가 없어요. 그냥 대상을 관찰하고 바라볼 뿐이죠. 사실 우리 이런 것들 예전에는 관음증이다 해가지고 비난한 적도 있지 않아요? 물론 종류가 좀 다르기는 하지만, 근데 그래도 우리 끊임없이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와는 마주보고 있지를 않죠. 여러분들 그 불교 법성계 중에 그 이야기가 있죠. 불수자성, 수연성, 자기 성품을 지키지 않고 인연 따라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를테면은 우리가 관계하는 속에서 그때그때 달라진다라는 이야기인데 또 그렇게 달라지는 것이 또 우리 삶에 어찌 보면은 그 기본 근본 뿌리잖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는 관계하지 않아요. 관계한다고 믿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서로 교류하지 않아요. 다만 서로를 바라보고 있으면서 교류하고 있다라고 착각할 뿐이죠. 여러분, 카톡으로 우리가 서로 문자를 주고받는 게 어떠한 의미의 교류일까요? 그리고 그 교류와 관계라는 것이 어떤 진정성을 갖는 것일까요? 어제도 제가 경주에서 돌아오는 길에 다시 생각을 했는데, 어제 간포에서 전체 행사는 취소되었지만, 그래도 아쉽다 하시는 분들 몇 분 오셔가지고, 간포에서 그 박 디자이너 옷을 입고, 간포를 막 돌아다니면서 간포분들과 같이 식사하고 차 마시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뜨거운 삶의 순간을 살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가를 알게 되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분들을 사진 속에서, 물론 부산에서 오신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간포를 오긴 왔었대요, 자주. 그런데 그냥 와서 회 먹고 식사하고 지나가는 길, 이를테면은 그 가문사지 가는 길에 답사 정도 되었었는데, 간포에 와서 간포의 사람들과 깊이 교류하고 이야기 나누고 하루를 함께 하다 보니까 완전히 간포가 그냥 가슴에 훅 들어온다라는 이야기죠. 삶이라는 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사실 그렇게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 아닐까요? 조금 전에 우리가 법성계 이야기했죠. 불수자성, 수연성, 모든 것이 성품 그대로 있지 않고 그때그때 인연에 따라서 달라지듯이 간포가 그냥 여행자일 때는 지나가는 길이었지만 어느 순간에 그들과 교류하고 서로 바라보고 교류하면서 완전히 가슴에 담기는 어떠한 장소, 그리고 어떠한 고향과 같은 곳이 되어졌잖아요. 이게 바로 변형이거든요. 사실 우리 삶의 그 근본이라는 거, 여러분들 주역에서도 많이 공부하셨겠지만 변화가 기본이잖아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르게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다른 그 존재가 되어지고, 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 삶이 변형되어지고 마지막 종착점까지 갔을 때는 우리 모두 태어날 때 그가 아니라 또 다른 존재로 좀 더 성장해서 그렇게 마무리하는 거 아닐까요?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바이러스를 피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바이러스를 피하는 것 자체가 결국 서로를 마주보지 않고 아까 자크 데리다가 이야기했죠. 우리는 바라보고 있지만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는 것도 그의 실상일까요? 사실은 포토그래피잖아요. 사진이고 동영상이고 그걸 그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제가 이 작은 새벽 틱톡을 만들더라도 편집의 과정이 최소한의 편집의 과정이 거쳐지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이야기한다고 얘기하지만 저도 저를 지금 정직하게 바라보지 않고 있어요. 왜냐면 카메라의 방향과 내가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서로를 정식으로 바라보지 못했을 때 서로에 대한 이 인간의 생명의 존재는 결코 본질적으로 교류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죠. 저도 아이가 서울에 있으니까 직접적인 교류를 할 수가 없거든요. 점점 낯설어지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죠. 사실은 이것은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 현상의 본질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서로 바이러스를 좀 피하자 해가지고 격리와 단절, 또 이러한 사회적 시스템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죽으면 안 되고 병 걸리면 안 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온전한 데이터를 지금 가지고 있나요? 우리가 이 주사를 맞아서 사실은 우리 힌쥐 인권도 이야기했었죠. 그 실험실에서 죽어가는 아이들, 실험 대상이 되는 아이들의 인권도 동물 인권도 생각해야 된다. 근데 지금 코로나 백신은 뭐예요? 우리 전체가 마루타가 되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개발되어진 백신들을 우리는 정말 안전성 한번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맞았잖아요. 그걸 맞아야지만 살고 맞아야지만 사람과 교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문제는 저도 1차 백신 맞고 나서 엄청 토했거든요. 토하고 며칠을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부작용 때문에 맞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 패스가 없다고 해가지고 공간에 사람들이 있는 공적 공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건 뭐죠? 도대체? 이거 다시 생각해야 될 문제 아닐까요?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인 거죠. 우리 감기로도 많이 죽었고 폐렴으로도 많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삶과 죽음을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냥 자연의 섭리. 제가 1967년 3월 2일 날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겠어요? 그냥 그것은 섭리였던 거죠. 엄마 아빠의 사랑에 의해서 내가 태어나야 했고, 그리고 저도 언젠가 죽을 날짜가 생을 마무리해야 될 순간이 정해져 있겠죠. 어찌 보면.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의약품이나 의료술로 조절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의 착각일 뿐이죠. 사실 약장사들이 약팔 때 뭐라 그래요? 만병통치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가 화장품 살 때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금방 주름 펴질 것 같잖아요. 요즘에 굉장히 유행했던 그 화장품 같은 게 이렇게 스틱으로 바르기만 하면 주름이 펴지는 것 같아서 홀랑 샀더니 어때요? 변화가 없어요. 실질적으로는 우린 그냥 그렇게 믿고 싶은 거죠. 자기의 욕망에 의해서. 메타버스의 본질도 욕망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과학기술 문명의 발전 방향도 기본적으로 인간의 욕망이죠. 그 욕망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겠어요? 우린 모두 다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모두 착각을 하고 있죠. 내가 이 세계의 모든 부를 가지고 있어도 혼자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죽고.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요, 정말 에너지를 교류하지 않으면 이 모든 생명체들은 다 죽어요. 이 작은 화분 하나도 주인의 물을 주는 행위와 어루만짐이 없으면
사실은 비들비들 하거든요. 얘네들도 사랑을 먹고 살아요. 식물조차도 교류하는 그런 느낌들. 이 이파리를 닦아준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많이 다르거든요. 그것 자체가. 여러분, 우리는 만나야 되고 교류해야 되고, 이 자크 데리다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들은 서로 바라보고 있지만 그들이 하는 일이란 오직 그것뿐이다. 우리가 오직 그것만 하고 있잖아요. 요즘에 스마트폰 오직 바라만 보지 서로를 바라보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숙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지금 저를 그저 바라만 보고 계신 거예요. 그저 그것만 하고 있는 것 뿐이죠. 만약 여러분들 마음에 저의 이 한마디 이야기로 조금의 변화가 생기셨다면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될지,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사회, 이 통제 중심의 사회, 그리고 단절 중심의 사회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를 다시 생각하고 행동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자크 데리다 시선의 권력 산지가 2005년 정도에 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그때도 사진과 카메라의 인문학적 효용성과 그것을 교육에 접목하는 그러한 연구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정말 그때그때 자기 성품 지키지 않고 인연 따라 이루어진다. 불수자성, 수연성, 이 말 딱 맞는 것 같아요. 드디어 코로나 시기에 와서 바로 자크 데리다의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고 있다. 그들이 하는 일이란 오직 그것뿐이다. 이 한 줄이 아주 명확히 들어오네요. 여러분, 스마트폰은 하나의 혁명이었죠. 하지만 이것이 다가 아니고, 우리가 스마트폰 14년이 되었지만은 스마트폰 이전에 그러한 좀 더 아날로그적인 그 사회,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맷돌로 갈은 콩국을 그 믹서보다 직접 갈은 것에 대해서 와 이러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오래 지켜져 내려온 전통과 인간 삶의 그런 아날로그적인 단순함, 이러한 것들이 왜 수억 년 동안 계속적으로 우리들 삶의 보편적인 그러한 시스템이 되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존이 가장 핵심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 먹고 잘 산다고 해도 모두 함께 잘 살지 않으면 그건 결국 죽음이죠. 키르케고르가 이야기했죠. 고독이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우리 좀 오래 살자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생명 또한 우리가 오랫동안 유지되도록 좀 지켜내자고요. 우리 인간들의 이 아름다운 삶과 생명이 중심이 된 삶의 양식, 라이프 스타일을 지켜내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